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 임재훈의 임재훈 TV에서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죠.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장에 이번 지방선거 때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라는 선언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항을 두고 우리가 재미있게 사랑방에서 그냥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범주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하면은 경기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죠. 2006년도 제32대 경기도지사 지냈고, 그 다음에 2010년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경북으로 내려왔죠. 경북으로 내려와가지고 대구에서 정착을 하면서 대구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겠다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아마 그분이 이쪽에 영천인가? 쪽에 경북 영천시네요. 영천시 그 고향이신가 봐요. 그리고 학교도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북고등학교 하면은 옛날 그때 그 당시에 70년대 그 당시에는 이 경북고등학교 하면은 이 지역에서 명문이었죠. 또 과거에는 지역 대학이 지방대학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대학을 전혀 안 알아주죠.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에서 일단은 입신 출세를 하고 경북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그 고향에 내려와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보겠다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나 여기에 내려와서 참 결과가 참 안 좋았죠. 그죠? 지금 현재 뭐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번 서울시장에 아마 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김문수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라는 것은 뭐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로서 10일에 추대식이 있다 라고 이제 떠 있네요. 아직 8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정치적인 진행 상황으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물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이제 뭐 애국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과 또 골수 이제 우파 진영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김문수 지사에게 응원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바른정당에서는 누굽니까? 누가 나와 있죠? 안철수 씨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주자들인데 3명이 이제 경선을 붙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그 다음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 자, 이렇게 붙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든 3명 중에 1명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어떻든 거기서 1명이 나오면 3파전으로 갈 겁니다. 3파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나 등등으로 보아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하다, 이런 일반적인 정치 평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는 뭐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재미없으니까 이제 임재원 TV에서는 이 역학까지 이제 동원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관심과 흥미. 그러나 이것이 뭐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본다, 그죠? 이 관점에서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누가 당선될 사람이 안 된다든지 또 떨어질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 사회적인 현상은 엄연하게 이것의 논리를 떠난 정치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논리가 있고 그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재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이게 사주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의 그 재미로 한번 그 운명을 한번 추적해 보자라는 얘기죠. 일단 이분의 사주를 보면요, 이 가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가을에 태어났으면 이게 상관이 됩니다. 상관이 되면은 나의 설기,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그 몸의 기운을 빼내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설기가 세다. 이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면은 상관이죠. 근데 여기에 이 상관이 위로 이제 식신과 되어 있으니까 식상이 혼잡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상관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상관과 식신이 혼잡되어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기토라고 그러는 것은 전원의 밭이니까, 그죠? 이 밭, 그죠? 이 전원의 이 밭이 되니까 여기에 흙이 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고, 또 기토가 곡식을 자라게 하려면은 곡식을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이 곡물을 자라게 하려면은 태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물숫자가 있어야 되죠. 물숫자도 이 임수보다는 개수를 사랑한다, 그죠? 이 개수를 사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개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 숫자를 구해 보니까 물이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물을 구하느냐 하면 여기 임수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임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저수지에 갇혀 있는 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강물에 흐르는 물이란 말이죠, 그죠? 이 강물에 흐르는 물을 이 논밭으로 전원으로 끌어들여야 뭡니까? 밭에 곡식을 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있는 자는 반드시 개수가 있는 자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
이 밭에 전원의 밭 이 흙에 곡식을 키울 수 있더라. 그래서 개수보다는 좀 고생스럽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밥 먹고 살려면은. 그럼 나쁜 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있는데 이 상관이 이렇게 떠 있고 위에 식신이 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사 이것이 이 시간이 이렇게 이 김수 씨의 그 사주가 맞다고 그런답니다. 어떤 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확 인정을 하고 이제 한번 얘기해 보자는 얘기죠. 개사시니까 기토가 이 사에 걸로 가잖아요. 그죠? 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힘을 낳는 시지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강하다,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위에 비견이 있지 않습니까? 비견이 있고 또 이 병화가 있단 말이죠. 충분하게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신금의 이 금의 이 설기 자기의 기운을 이 분출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강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살이 되는데 이게 관살 해묘미 합하면 관살이 되는데 밑에 중간에 이 신자가 있잖아요. 신자가 있어서 이 합을 많이 방해를 합니다. 합을 많이 방해를 하는 거죠. 관과 이 뭡니까? 신금이 서로 충한다. 그죠? 충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충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정관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정관이 있고 이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상충합니다. 이 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정도 사회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면은 이것을 이탈하는 경향이 있죠.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액 등등을 조심해야 된다. 이분의 일생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회의 주류에서 이탈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주에 주목할 것은 사해충이죠. 그죠? 사해충이 되면은 이 만년 나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깨어지잖아요. 이 만년이 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부부와 자식 간의 이 어떤 그거라든지 또는 뭐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어떻든 만년이 소란스럽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의 사주에서 이 경기도지사가 된 것이 이 경자운이란 말이죠. 이 경자운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든 식상이 되잖아요. 그죠? 식상이 되기 때문에 식상의 역할이 활발해지는 때에 경기도지사가 되었단 말이죠. 그 경기도지사라는 것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와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그 사주를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은 어떤 회사 운영과 같이 경영자 그죠? 어떤 경영하는 이 경기도 업무를 경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CEO로 갔으니까 또 경기도 도정의 그 업무를
총괄 책임하는 CEO로 갔으니까 요 식상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식상운에서 적합했다. 그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이분의 과거의 전력을 보면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뭐 요것도 당선되시고 하시는데, 다 그 흐름이 이 세금자 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이 운이 끝나고 이 운이 끝나고 뭡니까? 지금 경북에 내려온 때가 이 기축년이란 말이죠. 기축대운에서 내려왔어요. 이 기축대운에 내려왔는데, 기축대운에 내려와 가지고 이분이 빛을 못 봤습니다. 빛을 못 봤죠. 쉽게 해서 이분은 이 세금자 운하고, 그죠? 불화자 이 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하는 분입니다. 빛을 보는 운세, 이 사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기축운에 왔다라는, 이제 기축운에 오니까, 지금 기축운에 와서 올해 무술년 아닙니까, 그죠? 이 무술년 6월달이 어떻게 되죠? 이 무오월이란 말이죠. 무오월인데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무토운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무토가 2배로 늘어나니까 그 힘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 무토가 왕성해졌다. 그죠? 왕성해졌다. 그리고 이 기의 일주잖아요. 기의. 자, 이 기의 일주와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지지는 인호술 화국에 대해서 불이 셉니다. 그죠? 불이 세고 모토가 토의 기운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의 기운이 더욱더 왕성해졌죠. 왕성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토와 기토는, 그죠? 이 상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섞이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폭락한다는 의미가 있죠. 폭락한다는 의미. 무기충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기와 을이 충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죠? 이 무기도 충으로 봅니다. 이 충으로 보죠. 그래서 자, 여기서의 총 결론은 뭡니까? 이 김문수 지사는 이 경인운에, 그죠? 발복을 해가지고 기축운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무술년에 그 운이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충이 되잖아요. 만년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을 까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충이 되니까.
만년이 소란스럽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올해 서울시장에 나가시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께서 나가시는데 첩첩상중 좀 많은 난관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 재미로 보는 이 운세로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맞아가지고 김문수 지사가 뭐 서울 그 시장에 당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미로 한번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 이 방송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의 그 어떤 정치적인 운명 등등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우상호 씨나 박영선 씨 또는 박원순 씨, 박영선, 박원순, 뭐 그분들 셋 중에 한 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다뤄볼 건데 그때 또한 오해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방송을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이것이 무엇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절대 이 사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고 또 서울시장까지 경기도 쪽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서 아마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좀 정치적인 입지를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그 이것을 떠나서 김문수 신사를 논해 볼 때에 많이 어떤 뭐 애국 세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많이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는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특정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진영이 있죠. 진영. 이 진영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한국당 진영, 이 더불어민주당 진영, 이 진영들이 있죠. 확연하게 나눠진 이 진영들이 있죠. 또 어디 이 중간에서 어떤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바른정당이라는, 그죠?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 평화정의당, 그쪽 진영이 또 있습니다. 이 진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라보는 색안경이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색안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진영들은 이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그 정치 성향을 잘 분석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자체의 진영의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는 우리 사회 전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그죠? 그 논리, 그 관점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런 진영 논리 이거 필요 없죠, 그죠? 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백해무익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대한민국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합리주의적인 합리성을 띤 객관성과 합리성을 띤 그런 논리와 여론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하죠. 자기 진영이 아니면은 그 논리는 전부 왜곡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든 이쪽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끝장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그 애국 세력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양반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이외에는 전부 거짓이라고 얘기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이라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갖춰야 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애국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면은 전 국민을 설득해내는 합리적인 논조와 이론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단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 상황은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좌파 세력들의 그 논리에 휩쓸려 버리는 국민들이 문제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뭡니까? 국민은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그런 세력이라는 얘기죠.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관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7년도, 8년도, 그또 2012년도 대선, 2008년도, 2007년도 이 대선에 이 두 가지 대선에서 하나는 박근혜라는 사람을 찍었고 하나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찍었다 이 말이죠. 이 국민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국민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그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 관점으로 지금 현재 현 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기관 중에 어떤 잘못을 짓어서 탄핵을 되었다 할지라도 또 이명박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이 지금 통치기관 중에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 부정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 할지라도 2007년도 있었던 국민의 선택과 2012년도 있었던 이 국민의 선택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때 그 의미, 선택한 의미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때 대의 명분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애국 세력이라는 사람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그 기본적인 대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 그거를 이 12년에 그 했는 그 선택을 그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단순한 그죠? 이 머리가 굳어 있는 그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 정치적인 이 흐름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 사람은 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내각제 어떤 내각 책임제에서 정권을 수립했잖아요. 그죠? 어떤 정권을 국민투표에서 수립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프랑스든 예를 든다면 뭐 어디든 간에 그 내각제 국가를 하고 있는 나라, 독일이든 어떤 나라 수립을 했잖아요. 수립했는데 이 집행 과정에서 이 지지율이 쫙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10%로 됩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내각 해산이라든지 일본 방식과 같이 해산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내가 계산하는 이 지점에서 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지점에서 국민이 선택한 이 정권 선택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똑같은 논리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러한 이 정치라는 일 바로 이거죠. 그 내각을 또는 그 정권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당연성이 있습니다. 당연성이 있고, 그러나 그 실행 과정에서 이 집행자가 정권의 자기 국민으로부터 얻었던 그 권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과오, 그것은 과오대로 재단을 하면 돼요. 재단을 해가지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이게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애국 세력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감행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상황은 둘 다 똑같은 관점이다. 무슨 관점? 국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국민을 개나 돼지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여론조사나 누구의 장악에 의한 세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 있는 존재.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 올바름,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관점과 철학으로 정치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반드시 좀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이 문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편협해요. 굉장히 편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런 사람들이 정말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이 뭡니까 서울시장 출마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가지 여담을 담아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